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숨어있는 함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건 강조해서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로 별 생각 없이 사전 청약에 당첨돼서 본분양 기다린다?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전 청약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에 청약받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상도 만들었죠. 다만 사전 청약의 특성상 여러분이 모르면 좀 곤란해지는, 정말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엄청난 함정들부터 좀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이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3기 신도시는 9,400호만 하고요. 3기 신도시 이외에서 또 따로 한 2만 세대 이상을 추가를 해서 총 3만 세대 정도를 사전 청약하겠다 라고 4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좀 됐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만호라는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많은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이 동탄 신도시 중에서도 동탄 2신도시 얘만 따로 떼어서 봐도 11만 6천 세대 규모란 말이에요. 이 동탄 신도시 하나에서 2신도시만 해도 10만 세대가 넘는데 여태까지 이런 2기 신도시들을 수많이 분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주택 공급이 좀 어느 정도는 된 면이 있죠. 지금 사실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몇 년간 공급 절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분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할 분양을 미리 어떤 예약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 분양 자체가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하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땅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 분양부터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해서 여러분이 당첨이 되신 분들이 분양 대금을 지불을 하죠. 뭐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의 청약 제도 자체가 사실은 사전 분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집이 없는데 분양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분양 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선분양하는 게 맞냐,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입주할 때 분양을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하자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든지 돈을 먼저 주면 결과물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후분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사전 분양이라는 제도는 원래도 상당히 사전에 분양하는 현재의 분양 시점보다 더 빠르게 훨씬 더 먼저 요 분양에 예약을 걸어 놓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분양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 자체는 지금 23년도, 24년도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입주는 이때가 아니죠.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이로부터 약 3년 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청약이 이런 거예요. 한 23년도 정도에 청약 당첨이 됐다, 한 26년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3년 뒤를 이제 예약을 해놓는 건데 그보다 또 한 2년 전에 요 사전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약을 하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사전 분양이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점을 잘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그랬죠. 입주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사전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5년 후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한 거예요. 입주까지 12년? 지금 5년도 너무 긴 것 같은데 12년? 지금 분양받았는데 12년 후에 입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본 청약에 당첨이 돼야 진짜 분양을 받는 거죠. 이 본 청약으로부터 3년 후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 청약을 실질적으로 이때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이거예요.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한 2, 3년 뒤에 본분양을 하면 한 5, 6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계획이고 설명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분양을 받으면 3년 뒤에 입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전 분양을 했을 때 2년 뒤에 본분양을 할 수 있다? 실제 케이스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례. 가밀지구에서 2010년에 사전 분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미리미리 하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사전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되셨어요. 이때는 본분양을 13년도에 하겠다. 즉 사전 분양 후 3년 후에 본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첨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때 분양을 할 줄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 분양은 언제 했냐? 2018년에 했다는 거예요. 2018년 얼마 안 됐죠. 2010년에 사전 분양 되신 분들이 입주를 2018년에 한 게 아니고
본 분양을 2018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 분양부터 본 분양까지 약 8년의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8년 후에 분양받을 걸 8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그럼 2018년에 본 분양 받았으면 언제 입주해요? 3년 후인 2021년에 입주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2010년에 사전 분양으로 당첨이 됐는데 언제 내 집이 된 거예요? 2021년에 무려 11년 후에 입주를 한 거예요. 만약 정부 계획대로 됐으면 13년도에 분양받아서 16년도에는 입주를 했겠죠. 계획보다 무려 5년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본 분양을 계획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드물어요. 두 번째 사례는 시흥의 은계지구. 얘도 사전 분양하고 본 분양할 때까지 약 5년이 걸렸어요. 갈매지구에서는 사전 청약부터 본 청약까지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세 사례를 봤을 때 사전 분양을 받은 다음부터 입주할 때까지 각각 11년, 8년, 7년 정도가 걸리더라. 기본적으로 한 7, 8년 정도는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좀 길어지면 10년이 넘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보다 더 이 본 분양이 늦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게, 지금 이게 무슨 기사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3기 신도시를 본 분양을 하려면 토지 보상이 잘 돼야 돼요. 국가 소유의 토지가 아닌 남의 땅을 가지고 분양을 할 수는 없죠. 일단 사전 분양은 해놓는데 본 분양 때가 되면 온전하게 100% 국가 소유의 토지가 되어 있어야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분양을 하겠죠. 예전에는 이 토지 보상 절차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LH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 6, 7개월 됐나요? 6개월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자, 아무튼 이것 때문에 토지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졸속 보상하지 마라. 땅 안 판다. 또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모양새가 진짜 안 좋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규탄 집회를 할 만한 이유가 상당히 지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를 부리시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 땅을 팔지 않겠다, 보상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시위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그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난리가 났죠. 3기 신도시 백지화 해야 된다, 토지 보상 절차 거부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난리가 나서 지금도 토지 보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예상이 나와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죠. 사실 저런 문제가 없을 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분양이라는 것 자체를 예정대로 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언제 분양한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때보다 몇 년 뒤를 보시면 돼요. 이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8년, 7년, 11년씩 걸리는 입주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본 분양 시점 자체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훨씬 더 평소보다도.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 분양을 받았을 때 실제로 내가 입주를 하는 시점을요, 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생각하시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 분양은 내가 분양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한 2, 3년 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입주까지는 거의 12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도 지금 입주까지 11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난 상태에서 토지 보상 절차가 점점 늦어지면 12년 걸리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번 정부는 어쨌든 사전 분양이라는 걸 해서 뭔가 분양을 하는 모양새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분양은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가 세우는 계획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이때 분양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전 분양 받는다고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입주까지는 10년에서 12년, 길면 15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은 이거고요. 두 번째, 이 지금 입주가 12년인 이유는 이 본 분양 시점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때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뭐가 생겨요? 전매 제한이 시작되죠. 여러분 지금도 분양 받으시면은 10년간 전매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전 분양 받고 나서 본 분양을 한 8, 9년 뒤에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전매 제한이 생겨서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양받는 데까지 8, 9년, 이 분양받는 시점부터 1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전매 제한이 20년 정도 걸리는 효과와 비슷하다. 실제 전매 제한은 10년이죠. 본 분양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당첨된 후로 10년이지만 여러분이 사전 청약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년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전 청약을 받고 나서 20년 정도 후에 이 집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 분양을 하는 주택들을 분양을 받았을 때는 그나마 전매 제한이 10년인데
이 사전 청약으로 당첨이 됐을 때는 거의 한 20년 뒤에나 얘를 현금화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집을 팔아서 수익화를 해서 좀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전 분양 받으면 약 2040년 정도가 돼야 매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낮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재테크 목적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야 이게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테크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는 거죠. 내가 사전 분양을 받고 이 본 분양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을 한다면 이 몇십 년간 집을 못 산 이때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훨씬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본 분양이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본 분양이 늦어지기 때문에 입주도 12년 걸리는 거고 전매 제한도 20년씩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분양 받았다고 해서 본 분양을 2, 3년 뒤에 받는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함정은 아까 뭐 사전 청약이 지금 3만 가구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만 가구 중에 또 절반은요 이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혼 희망타운을 제외하고 진짜 분양 물량은 한 1만 5천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신혼 희망타운은 진짜 분양이 아닌가? 분양이긴 분양이죠. 근데 약간 일반 분양과는 다릅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뭐가 다르냐? 자, 기사 볼까요? 저렴하고 대출도 잘 되는 신혼 희망타운 천양 미달 사태 왜? 이런 기사가 지금 있어요. 자, 흥행 실패 단지가 속출하고 경쟁률이 3대1을 넘기가 힘들다 라는 기사 내용인데 이유를 잘 보면은 첫 번째, 시세 차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충격적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형만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형 평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회가 사실 점점 좋은 집을 바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33평을 국민평수라고 하죠. 옛날엔 이게 대형 평수였는데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33평 살면은 큰 집이었어요. 요즘은 33평이면 국민평수, 누구나 사는 평수라고 생각을 해요. 한 40평 정도는 돼야 조금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중대형 선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는데요. 제일 큰 건 1번일 겁니다. 조금 뭐 소형 위주의 공급이야. 난 뭐 소형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는 거는 사실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이 시세 차익 환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신혼 희망타운은 LTV를 굉장히 일반 주택에 비해서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일반 주택도 LTV를 늘려주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긴 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면 그 매각 차익이 있잖아요. 이 매각 차익을 일정 비율을 떼가요. 작게는 뭐 자녀가 많고 하면 10%부터 내가 대출도 많이 받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50%까지 내가 한 4억에 분양받아서 6억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2억 이득이 있는 건데 이거를 반을 떼간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따로고 양도세가 아니고 이 대출을 해준 기금에서 따로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익을 공유한다는 거죠. 수익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게 단순 대출이 아니고 일종의 이 대출해주는 기관이 지분을 가지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분이 있어. 내가 투자를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분 나눠 먹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난 거를 나눠줘야 된다 라는 점 때문에 사실 일반 분양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 위주 공급. 이건 뭐냐면은 원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분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작은 평수가 59제곱미터죠. 그 다음 일반적인 평수가 전용 84. 얘가 이제 뭐 33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평수고 국민 평수라고 하죠. 다음 좀 큰 평수는 이제 뭐 99, 120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신혼 희망타운에는 이런 대형 평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 국민 평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일 큰 게 59제곱미터인데 얘도 거의 없어요. 보통 한 52, 47, 45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가끔 59제곱미터를 분양을 해요. 사실 이제는 59제곱미터보다 작은 아파트는 평당가가 확 떨어져요. 완전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선호하지 않죠. 근데 전체 사전 청약 물량인 3만 가구의 절반을 담당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1.5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사실 59제곱미터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5,000개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바꾸시고 하는 평수는 아니에요. 이 5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만 골라 써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과천 같은 곳들은 조금 예외가 되겠죠.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 이외에 뭐 경기 외곽 쪽은 신혼희망타운은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신혼희망타운이 3만 가구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 이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사실 지금 얘기하는 주제와는 약간 관련은 없는데, 이 신혼희망타운 선발할 때 보면 굉장히 소득을 많이 봐요. 이 점수를 올리려면 소득이 낮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지금 2021년이라 조금 늘긴 했어요, 이 표보다는. 지금 100%가 600만원 좀 넘어요. 3인 가구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 당첨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80%, 90%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월소득이 맞벌이인데 뭐 400 이내 이런 분들도 많다고요. 이런 분들이 당첨이 많이 돼요. 보통 이렇게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게 이 신혼희망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저소득층이 주로 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받는 건데, 이 신혼희망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까지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18억이에요. 18억. 신혼희망타운처럼 뭐 2억, 뭐 1억 이런 게 아니라 18억짜리 시세 차익. 당첨되면 18억.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최소 10억, 일반적으로 14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18억을 꿀꺽할 수 있다. 특정 계층에 이걸 몰아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런 18억짜리 로또 분양은 또 이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양도세야 내겠지만, 양도세는 원래 내는 거고, 그 18억짜리 부자들 전용 분양은 환수를 또 안 해요. 근데 제일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들, 인재막 직장 다녀서 간신히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신혼희망타운 작은 집 받는 분들한테는 50%까지 떼가요. 이게 말이 되나? 할 거면 둘 다 하든지, 안 할 거면 둘 다 안 하든지,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하죠. 아무튼 이건 번외였고,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를 분양을 받으실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라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요거겠죠. 시간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래도 괜찮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청약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사전청약 포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전청약을 하세요. 왜냐면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돼도 청약통장은 살아있어요. 원래는 청약에 당첨되면은 이 청약통장을 다시 못 쓰잖아요. 끝나잖아요. 내가 계약을 하든 말든 이 청약통장은 그냥 못 쓰게 돼버리죠. 근데 사전청약은 실질적으로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본분양을 할지 모르는데, 본분양을 뭐 잘못하면 10년 뒤에 할 것 같은데, 이거 됐다고 해서 다른데 청약을 못하게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청약통장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청약에 당첨이 돼도 다른데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니까 본분양이 뭐 진짜 한 10년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집을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첨된다고 계약금 내는 것도 아니고요. 본분양 돼야 계약금 내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전청약 자체는 내가 당첨돼서 피해볼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사전청약이 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인생이 꼬일 수 있다. 나는 그냥 이거 됐으니까 한 2년 뒤에 본분양 받는 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본분양을 10년 뒤에 받더라. 그 사이에 남들 집값은 엄청 올랐더라. 나는 본분양을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청약 당첨됐다고 멍하니 있지 말자. 이건 그냥 한 10%만 생각을 하고요. 90%의 관심은 지금 본분양을 하는 곳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분양이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청약은 하세요.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를 해두는 거죠.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인생 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 시기가 될 때마다 어떤 입지에 어떤 곳들이 분양을 하는지, 어떤 곳들을 추천드리는지, 어떻게 당첨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룰 거예요. 사전청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전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찍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얘기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